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넥스트 엔비디아를 찾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좋고 AI가 트렌드지만 그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처럼 될 곳이 어디 있을까? 후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엔 소프트웨어가 된다 또 있을 텐데, 이 반도체 쪽에서 ARM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RM이 뭘까요? 그 이름이 특이해요. 그 A는 에이콘입니다. 웬 에이콘? 그 다음에 R은 이 회사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위험할 때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M은 그냥 머신이에요. A가 뭐냐? 에이콘이에요. 영국의 그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원래 회사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이제 에이콘,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가운데 R인데요. RISC예요. RISC. 그 뭐냐? Reduced로 시작해요. 저도 보고 읽어볼까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예요. 이게 ARM의 정체성인데, 저전력, 신속하고 효율,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더 빠르고 지금 제일 중요한 전력을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곳에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고요. 되게 작은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ARM은 재밌는 회사예요. 칩을 만들어서 이게 ARM부터는 있지만 사실 ARM 아키텍처를 쓰는 거고 다른 데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열티와 라이센스를 받는 비즈니스를 해요. 로열티는 먼저 이걸 하려면 처음에 로열티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라이센스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출이 좀 잘 짜여져 있고, 예를 들어 저번 분기에는 로열티 매출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은 발표가 됩니다. 이 ARM은 소프트뱅크하고 관계가 많아요.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해서 비상장 상태로 오래 투자하고 있다가 작년에 IPO를 해서 공개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이 ARM과 엔비디아의 역사 사이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 ARM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여기를 좀 붙이려고 이렇게 했었고, 또 그게 깨졌어요.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좀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엔비디아에서 ARM을 인수해서 또 붙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독점 이슈 때문에 또 안 되고, 붙으려다 못 붙으려다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당시 2017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2019년에 결국 매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당시는 지금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매우 저점이에요. 저점 매도가 된 거죠. 그게 지금의 가치로 200조 원 지분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아깝겠지만 손정희 회장님은 지금도 ARM을 갖고 있어서 좋다, 엔비디아 아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ARM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ARM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발표했잖아요. 블랙웰은 이제 차세대 칩이에요. 옛날에 A100, H100에서 이제 블랙웰로 들어가는데, 블랙웰 GPU 2개에 ARM의 베이스에 CPU 1개를 그래서 HBM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GB200, 보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블럭처럼 이 서버를 만들 때 이게 그냥 ARM의 그냥 블럭이에요. 그냥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인 거죠, 세트. 그러니까 블랙웰을 쓰려면 사실 ARM을 써야 돼요. 완전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들이 합병으로 이루지 못한 꿈을 여기 블랙웰 GPU 안에서 이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플과의 관계도 여전히 공고하고, 스마트폰 쪽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PC, 온 디바이스,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갈 길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제일 큰 게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1등 했다가 참 밀렸다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한 3, 4천 조가 되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그 정도니까, 이게 내가 4천 조 리그가 있는데 나만 8천 조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당장 이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마소보다 엔비디아가 커야 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스테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초기에 투자할 때는 이제 인프라를 하는 반도체가 좀 클 수 있고, 나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업사이드가 커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그냥 컨셉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런데 ARM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1,60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요즘에 환율 때문에 엄청 커지죠. 230조 정도? 그래도 뭔가 이게 앞에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좀 낮아 보이죠.
물론 절대 이거는 정식 밸류에이션도 아닙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 당연히 이익이나 매출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냥 절대 레벨이 얼마냐로 보진 않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컨셉이 200조 정도니까 뭐 500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4천조가 8천조 되는 것보다는 약간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부터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언제나 비싼 회사, 올타임 비싼 회사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 좋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잖아요. 뭐 공장도 안 하고 설계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에 아키텍처를 갖다 써요. 온갖 곳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키워드인 저전력, 고효율.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AI PC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PC는 인텔 그랬는데 지금 퀄컴이 만드는 ARM 베이스로 칩은 오히려 좀 성능도 더 괜찮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쌌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트렌드를 맞으면서 주가가 더 올랐을 거잖아요. 주가가 더 오르면서 지금 PER, 과거에 이런 기업을 평가하는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냐를 볼 때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도 밸류에이션이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내에 제가 리서치 페이퍼를 찾아봤어요. 국내 리서치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상장할 때는 사실 성장성 우려도 있어요. 일단 상장할 땐 참 나쁜 게 많았어요. 고밸류에이션이. 그때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덜 좋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성장성 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비교하면 별로일 것 같고, 스마트폰에다 중국 25%. 안 좋은 거. 그러니까 IT에서 안 좋은 거. 폰에 중국. 다 있어요. 이거 별로. 그래서 고밸류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상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게 완전히 이제 다시 데이터 센터 주식으로 봐야 되게 된 거죠. 지금 또 ARM은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아키텍처 새로 나왔어요. 이제 이름 V9. 근데 아까 로열티 매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열티 매출이 예를 들어 2%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V9 신제품은 4, 5%를 받을 수 있고, 컴플릿 컴퓨트 솔루션으로 하면 8에서 10%까지도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로열티 매출이 2배에서 4배까지도 늘 수 있다. 이런 기사나 리포트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밸류 부담이 내년 후년에 보면 갑자기 이익이 들어서 설명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ARM 어닝 추정치는 매우 높지 않아요. ARM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 성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성장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이 이렇게 담보가 돼 있죠. 성장이 담보가 돼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익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PER이 팍팍 내려가지는 않는 그림으로 아직은 추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몇 년 전에 이익을 추정할 때는 엔비디아 이익을 떨어지게 추정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적당히 올라가게 추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GPU가 뻥 터지면서 추정치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ARM을 지금 이 밸류에 사는 미국의 투자가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5년치를 봐도 밋밋해요. 지금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재무 데이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밋밋하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밋밋하게 추정되어 있는데 PER은 되게 높아요. 뭔가 사실 히든 밸류가 있어서 나중에 추정치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랑 세트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세트가 돼서 보시면 최근에 주가 연동성도 매우 큽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좀 더 급등하고요. 최근 수익률은 좀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집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큰 흐름이 있었죠. 한 번에 최근 3일 정도 평균 5% 정도 한 3번. 마지막 날 7% 해가지고 합쳐서 13% 정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적이 잘 없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때 6월 중순쯤에 기사를 구글에 찾아보시면 최대 테크 ETF에서 엄청난 비중 체인지를 한다고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비중이 되게 이상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몇 프로 되게 있었어요. 의미 있게 1등 회사. 근데 애플이 또 20%인데 엔비디아가 5%대였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엄청 큰데 왜 그러지? 보통 ETF에게 시총 맞출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걸 단박에 엔비디아를 20 올리고 애플을 5로 내린대요. 그럼 무지무지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 옵션 같은 거를 이렇게 잘못 엮이는 분들은 막 현물을 사야 되는 막 수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ETF 편입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딱 보통 그게 끝나면 보통 다시 언와인딩 되거나 이 급락이 나옵니다. 수급이 끝까지 당겼다가 이렇게 탁 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또 빠졌는데 아 이거 이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바로 크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 하이닉스도 ARM도 뭐 대충 TSMC도 결국은 이 팔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죠. 물론 하이닉스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겠지만 뭐 이게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근데 거기다가 아까 ARM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랙열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정말로 엔비디아 관련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게 큰 문제인가 이걸 좀 많이 봤었는데 좀 수급적인 문제 지금까지 봐서는 수급적인 문제에 가깝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급드렸던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간다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ARM은 그 업사이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와 ARM 같이 나가고 ARM에는 요즘 조금 기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뭐 AI PC도 있고 또 온디바이스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데이터 서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말단에도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큰 데이터 서버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PC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폰도 AI 폰으로 가고 그런 데 있어서는 ARM이 쓰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어쨌든 뭐 아직은 뭐 만만한 시가총액 여기서 그래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좋게 보시면 ARM도 한번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보여준 게 많고요. ARM은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